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인순입니다.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중요 자본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조직은 어떻게 이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오늘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급증하는 스토리지 수요를 해결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의 조민준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중에서 그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담당하고 있는 조민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대한 판매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 내에서 뭐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발표는 약 45분간 이어지고요.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상품 마련했으니까요. 좋은 질문과 설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델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현재와 미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첨단 스토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부장님, 요즘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도 하고 있고 클라우드 도입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멀티 환경으로 가고 IT 복잡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즈니스 경향이 어떤가요? 맞습니다. 저희는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네. 즉 정보화 어떤 혁신 세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고요. 많이 들어보시는 것들이 뭐 5G, AI, 뭐 자율화 자동차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것들을 이제 현 비즈니스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비즈니스 올드 IT와 뉴 IT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올드 I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추진을 하는 거고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혁신을 꾀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고도화 자체는 어떤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하거나 컨솔리데이션, 통합을 하거나 자동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와 이제 마찬가지로 혁신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질리티, 민첩성, 그리고 혁신 기술을 갖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하면서 이제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IT 트렌드는 어떤가요? 현재 IT 트렌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비즈니스나 어떤 변화를 위해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이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거는 뭐 저희만 쓴 용어는 아니고요.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서버에 대한 컨솔리데이션 그리고 서버에 대한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가상화, 저희가 말하는 VM이나 이런 가상화 쪽으로 쭉 컨솔리데이션 변화를 이루고 두 번째로 이제 서버 쪽이 됐기 때문에 스토리지 쪽도 가상화 그리고 컨솔리데이션이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백업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사실 그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표준화라고 하는 부분 그 의미, 단어 이것들을 좀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과거에는 서버하고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 서버 쪽이나 스토리지 쪽에 있는 호환 여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너무 늦춰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통합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용량이 필요해, 성능이 필요해 하면 스케일 아웃형으로 쭉 늘려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서버 쪽은 첫 번째로 이제 그 가상화 부분으로 해서 과거하고 달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서버 쪽은 가상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스토리지는 매일 바꾼 타 벤더마다 다 바뀌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스토리지 역시 통합된 형태로 표준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IT 트렌드에 맞게끔 스토리지 역시 그 IT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전통적인 IT 환경과 새로운 IT 환경이 지금 이제 복합적으로 네. 공존하고 있다고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IT 환경이 어떤 수직 확장형, 그리고 그거를 위해 계속 최적화하고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면 네. 새로운 IT 환경은 수평 확장형입니다. 네. 그래서 표준화를 이뤄야 되고 그 자원들이 어떤 민첩성을 가지고 용이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 환경을 저희가 새로운 IT 환경, 버추얼 네트워크 가상화가 필요하고 서버 쪽도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분리도 필요하면서 스토리지 역시 가상화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 기업 내 애플리케이션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IT 환경이 변화함과 동시에 그 IT 환경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당연히 변화를 해야 IT 환경에 맞춰가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과거의 IT 환경을 모놀리틱 아키텍처라 부르고 새로운 환경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변화에 따른 어떤 스토리지, 가상화 통합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은 어떤 서비스들이 즉각적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럼에 따라 대응이 바로바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인프라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 서비스 변경을 위해서 인프라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꿔야 되고 또 돈도 들고 그거에 대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나 IT 환경이 새로운 마이크로 서비스로 변화가 된다면 정말로 모두 아시는 것처럼 VM 하나만 띄우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IT 환경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그러면 델 테크놀로지스가 제시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고객사의 어떤 디지털 혁신을 지원을 합니다. 네. 첫 번째가 모두들 다 선호하고 있는 클라우드 쪽. 그래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된 인프라스트럭처 이 두 부분으로 가고 있고, 첫 번째 말씀드린 클라우드 방향은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모델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 저희 데이터 센터의 모더나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던 데이터 센터를 위한 이네이블먼트,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하는 전략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이제 말씀드린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이제 클라우드 전략인데요. 클라우드 전략과 동시에 이제 클라우드 전략 오퍼레이팅 모델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같이 맞추어서 스토리지 비전, 그것이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느냐,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엣지부터 클라우드까지 어떤 통합된 형태에서 자동화 클라우드에 대한 신뢰성, 그리고 이제 민첩성, 이 민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데이터를 바로바로 갖다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클라우드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신뢰성, 외장형 스토리지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용성이거든요. 그 가용성에 대한 부분, 신뢰성이 중요해야 된다. 또 하나는 자동화. 저희 이제 제목도 그렇지만 운영자가 편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계속 나온 얘기가 52시간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데요. 네. 네. 그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은 줄어들지만 인력의 제한은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오토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죠. 이런 부분들을 규모에 관계없이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가 가지는 상호 연결된 어떤 포트폴리오로 설계가 가능하게 하자. 이것이 바로 저희의 비전입니다. 네. 그러면 델 테크놀로지스가 말하는 클라우드 지원의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와의 연결하는 클라우드 커넥티드 시스템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서비스,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서비스 가용성 어떤 부분을 클라우드 쪽과 연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예측 분석할 수 있는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저희가 데이터 인사이트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로 지원을 말씀드린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세부 기능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이제 첫 장에 말씀드린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IQ를 말씀드립니다. 클라우드 IQ라고 하는 것은 지금 추가 비용, 추가 하드웨어가 필요 없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보통의 예측 분석 어떤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고객사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서버에다가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는 리소스가 필요한데, 네. 저희는 이미 본사의 퍼블릭 망에 이미 클라우드 IQ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모니터링 솔루션인 ESRS라고 하는 부분이 구축만 돼 있다면 클라우드 IQ라고 하는 인사이트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비용 없이, 하드웨어 없이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IQ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첫 번째로 제가 예측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어떤 솔루션이 머신러닝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머신러닝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본사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망에 올려놓은 거고요. 그 부분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고를 해주고 그것들을 쭉 집계해서 트렌드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성능이 저하가 됐느냐, 용량이 가득 찼느냐, 이 스토리지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쭉 체크를 해서 용량이 모자라다고 하면 이 부분이 뭐 추후에 뭐 1년 아니면 한 달, 두 달 안에 용량이 가득 찰 거다. 용량을 증설하세요. 네. 이런 부분들처럼 계획 및 어떤 어널리틱스를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서도 어떤 장애나 모니터링에서도 굉장히 쉽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언제 어디서나 사실은 그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그 피트니스 핏 이제 많이 차시잖아요. 네네. 네, 저희 뭐 어떻게 뭐 건강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것처럼 어디서나 확인할 수 어플리케이션이 띄어 있어요. 네. 그래서 스토리지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작은 화면에 어떻게 보려면 좀 힘들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스코어링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모든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거, 이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하이엔드 스토리지뿐만 아니고 뭐 익스트리마이오, SC, 뭐 유니티, 뭐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모든 스토리지를 통합해서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딱 직관적으로 정말 위험하면 빨간색, 네. 좀 워닝이면 노란색, 정상이면 녹색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편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최근 주 52시간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자동화와 네.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쪽 부분도 당연히 지원되겠죠? 아, 당연히 네. 지원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운영의 어떤 자동화가 필수적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윗부분이 가상화로 바뀌다 보니 대부분의 가상화를 지원하는 OS는 VMware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렇죠. 네. 델 테크놀로지스의 맞습니다. 기업 중에 하나죠. 네. 그것을 위한 사실 vRealize 오케스트레이터 이 부분에 대한 연계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회사 제품이기 때문에 네. 어떤 타 벤더보다 그 지원율이 크고 빠르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컨테이너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앤서블 이런 것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플레이북 그리고 VRO를 위한 플러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네. 방금도 이제 컨테이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이제 컨테이너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제 넥스트가 다음 버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컨테이너 지원이 정말 뭐 그 연간 막 40%씩 성장한다든지 필수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때문에 이 부분들이 외장형 스토리지와 연계되는 거는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외장형 스토리지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 간에 연결하는 어떤 표준 인터페이스를 CS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플레이북 형태로 당연히 이제 CSI라고 하는 것이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밑에 스토리지에 이제 모든 그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플레이북 지원이 잘 돼 있느냐, 잘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것들을 GitHub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고 현재도 바로바로 버전이 바뀜에 따라 바로바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전략의 첫 번째 파트인 클라우드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두 번째 파트인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가 이제 첫 장에 소개시켜 드린 거는 데이터 센터의 모더나이즈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어떤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하게 한 요소를 저희가 몇 가지, 5가지 정도로 추렸고요. 그 5가지를 위한 것이 올플래시, 스케일아웃,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클라우드 이네이블드, AI ML입니다. 네.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음 장처럼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네, 올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능을 꾸준히 제공함으로 해서 비용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낮은 초기 투자 비용으로 필요할 때마다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스케일아웃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들이 투자에 대한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요구에 대해 어질리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자동화된 어떤 리소스 배치,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당연히 필요할 때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과거처럼 무턱대고 어떤 서비스를 위해 왕창 사놨다가 이게 안 되면 이건 다 날리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사실상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그 데이터를 적절히 효율할 수 있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장형 스토리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가용성, 그 트러스트를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고가용성에 맞게끔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현대화되고 있는데, 그럼 그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스토리지 기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트렌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기술 트렌드가 델 테크놀로지스에서 말하는 거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제가 이제 IDC 자료를 좀 넣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IDC 자료를 보게 되면 과거에는 AFA라고 해서 올 플래시 어레이만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올 플래시 어레이만으로 나가고 있던 어떤 장표들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네. 그게 나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NFA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냐면 NVMe를 쓰는 올 플래시 어레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성장률이 벌써 IDC에서 나온 것처럼 성장률이 67.2%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스토리지의 기술 트렌드 자체가 NVMe형으로 가야 된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벤더, 스토리지 벤더들이 이 NVMe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MVN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네. 더 자세하게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NVM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추가적으로 NVMe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어떤 프로토콜, 소프트웨어거든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SCM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입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HDD라고 불리는 거고 SSD라고 불리는 거고, 그 다음에 SCM이라고 불리는 미디어인데요. 네. 이 미디어와 NVMe 프로토콜을 IDC에서 말한 그 장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나온 거고요. 네. 이 부분들 한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NVMe와 SCM이 되면 과연 운영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NVMe를 구매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네. 그리고 어떤 워크로드에 적합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구매 목적은 당연히 성능입니다. 네, 그래서 NVMe와 SCM이 구축이 되게 되면 성능이 당연히 빨라지겠고요. 그 다음에 그 SCM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첫 번째는 리드 미스에 대한 낮은 응답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SCM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이게 저희가 IT 어플리케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면 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저장하는 이유가 분석하기 하고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이런 거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앞에 광고가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잖아요. 근데 그 광고를 없애는 사람, 스킵하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이것들을 해서 어떤 것들,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광고를 많이 보더라.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분석해서 그거를 그 프로그램을 내놔야 효과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리얼한 어널리틱스 분석 업무가 사실 주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 워크로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미디어가 사실 SCM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워크로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NVMe, SCM에 대해서 이제 IDC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성능적으로 오리엔트된 부분이 첫 번째 타입이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타입이라는 것이 당연히 스토리지 쪽이기 때문에 가용성, 데이터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두 부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스토리지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네.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스토리지 기술을 사실상 보면은 저희가 스핀들에 의한 HDD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SSD라고 하는 더 고성능의, 그렇죠. 더 고가용성의 이 랜드로
그 낸드 플래시로 그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을 2016년도에 맞이했어요. 네. 이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당연히 가격이겠죠. 가격이 네. 가장 큰 문제였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핀들에서 플래시로 바뀌는 그 가격에 대한 전환점이 2016년도에 발생을 했고, 실제로 2016년도부터 올 플래시 어레이라는 것의 활성화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올 플래시 어레이가 이제 너무 빠른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스토리지에 있는 컨트롤러가 오히려 병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프로토콜을 저기 두 번째 보이는 인터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부분, 저 부분이 바로 인터페이스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사스 프로토콜로는 이 빠른 낸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NVM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의 전환을 2019년도에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DC에서도 이걸 나타낸 거죠. 마지막에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스토리지라기보다는 스토리지와 서버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또한 NVMe 오버 패브릭이나 RDMA 형식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미래의 테크놀로지스는 스토리지 기술은 SCM 미디어와 프로토콜은 NVMe, 그리고 호스트와의 연결은 NVMe 오버 패브릭으로 이루어진 테크놀로지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발전표를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 플래시 기술에 따라서 지금 스토리지 아키텍처가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맞습니다. 더 자세하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토리지 담당이니까 네. 스토리지 아키텍처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2007년도까지 스핀들 모두 다 올 HDD로 FC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2008년도부터 플래시가 나오긴 했어요. 지금 SCM이 나오듯이 네. 빨라졌죠. 비싸요. 때문에 플래시와 HDD를 적절히 혼용해서 네. 티어링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가격이 싸지면서 맞습니다. 네. 올 플래시로 플래시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HDD가 2018년도 이후부터는 점점 페이드아웃, 네.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 플래시가 계속하면서 이 사스 프로토콜이 받아들이질 못하니 NVMe 프로토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보다 더 빠른 SCM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키텍처는 2022년 이후부터는 SCM 미디어와 NVMe 프로토콜을 가진 아키텍처로 변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완전히 바뀐 형태로 구매를 하시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IO와 프로토콜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와 프로토콜은 제가 이제 NVMe, SCM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NVMe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 뭐가 달라졌나? 네, 궁금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운영자나 또는 이제 그 하드웨어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사실 가상화도 그렇지만 딱히 와닿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사실 서버 쪽이에요. 네. 서버 내부에는 CPU와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와 연결하기 위한 HBA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스토리지에서도 서버와 연결하기 위한 프론트엔드가 있고, 내부에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이 스토리지 미디어를 장착하고 있는 인클루저하고 스토리지 컨트롤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인데, 자,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놨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FC 카드에 FC 케이블에 FC 카드를 썼고, 저희 스토리지 쪽은 스카시 카드에 스카시 프로토콜, 그리고 HDD를 썼는데, 이런 부분들이 스토리지 쪽에서 사스 프로토콜 HDD, 그 다음에 HDD가 변화해서 낸드 플래시로 바뀌고, 그 이후에는 낸드 플래시의 성능을 위해서 NVMe 카드, NVMe 프로토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회색 부분으로 변화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SCM이 장착이 되면서 NVMe 프로토콜과 SCM을 스토리지가 장착하고, 왼쪽에는 이제 서버 쪽도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엔드-투-엔드 NVMe 프로토콜이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NVM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VMe라고 하는 것의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PU 다이렉트 액세스라고 해서 이제 그 서버 쪽에서 스토리지 쪽으로 어떤 IO를 내리면
그것들이 많은 중간에 스카시 커맨드들이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스카시 커맨드들이 기존의 사스 프로토콜은 190개 이상의 커맨드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엄청나게 해요. 많은 숫자였네요. 네. 그러면서 이것들이 중간에 트랜지션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거쳐요. 네. 그래서 근데 병목 현상이 발생했던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NVMe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거치지 않고 단 13개의 스카시 커맨드만으로 CPU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90개에서 13개로 줄어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CPU가 할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는 동일한 IOPS에서 뭐 한 80, 90%의 뭐 CPU 사용률을 보여줬다면 NVMe를 사용하게 됨으로 해서 CPU 감소율이 최대 40%까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IO에 대한 병렬 처리입니다. 과거의 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Q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바구니인 거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하나 내리면 그 명령 하나가 바구니에 탑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가 하나의 길로 쭉 이동을 해서 스토리지한테 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막 밀려올 때가 그러면은 있죠. 계속 대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NVMe는 IO 병렬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구니가 무려 65,000개예요. 바구니가 65,000개니까 65,000개가 한 번에 탑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5,000개의 명령어가 65,000개의 길이 생겨서 65,000개의 길로 가는 거죠. 그 65,000개를 다 채우기도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IO의 병렬 처리가 큰 이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이점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 모든 스토리지 컨트롤러는 대부분이 컨트롤러가 2개밖에 없어요. 아니, 병렬로 처리하고 싶은데 컨트롤러가 2개밖에 없으면 결국에는 컨트롤러의 병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때문에 멀티 컨트롤러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NVMe에 적합한 어떤 구조를 가지려면 멀티 컨트롤러를 가져야 당연히 병렬 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인 NVMe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멀티 컨트롤러를 가졌는데 내부의 CPU는 작아요. 그러면 또 안 똑같은 되겠죠. 명목이죠. 때문에 멀티코어 CPU도 많이 가지면서 멀티 컨트롤러, 즉 스케일 아웃형 구조를 가져야 이 성능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이점도 있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병렬로 이루고 CPU의 어떤 유틸리제이션을 낮추다 보니까 그런 간소화된 어떤 사용, 최적화된 사이클로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성능 효과를 그림처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2배 이상, 뭐 4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IO의 실제 성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측면의 효과도 있나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그 질문하셨던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스토리지 프로토콜 최적화다, 뭐 병렬화 시킬 수 있다 이런데 실제로 운영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랜덤 리드나 어떤 대규모 배치성이 어떤 라이트에서 낮은 리스폰스로 응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O 집중도에 따른 어떤 트랜잭션 처리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HDD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HDD가 300기가, 600기가 이랬죠. 그런데 지금 그 SSD 같은 경우에는 막 60테라, 뭐 나중엔 60테라, 지금은 15테라, 뭐 이런데 기가에서 뭐 테라, 15테라까지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쓸 수 있는 통로가 한 개밖에 없다면 못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IO 집중도에 따른 트랜잭션 처리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낸드나 SCM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낸드가 그 사스 프로토콜의 문제점은 또 하나는 실제로는 얘가 밑에 단에서 싱글 패스로 어떻게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나 NVMe 프로토콜은 그것이 아니고 액티브, 리얼 액티브 이중화 포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 가용성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NVMe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차세대 스토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NVMe하고 SCM이라고 했어요. SCM이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인데요. 이제부터는 그 SC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CM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SSD보다 빠른
그 비휘발성 미디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델 테크놀로지스의 SCM 전략은 웨이브 1, 2로 나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부 그 컨트롤러 밖에 인클루저에 탑재를 하고 있지만 뭐 컨트롤러 안으로 들어가고 어쩌고 해서 정말 서버 형태로 정말 CPU 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어떤 SCM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SCM 미디어는 인텔 이제 옥테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과거의 난드하고 조금 이제 차이점을 보이는 원리 자체가, 난드는 이제 전압의 차이를 뭐 이루었다면 이제 SCM 같은 경우에 저항의 차이로 이제 사실 동작을 하거든요. 네. 간단한 동작 방식은 이제 말씀드린 거였고요. 정말 직관적으로 SCM이 뭐냐라고 네. 말씀드리면 좀 차이를 네. 기존과 맞습니다.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딱 이 장표거든요. 네. 네. 메모리가 빠르다는 거는 모두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필수로 모든 그 장비들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메모리를 사실상 저장을 하고 싶은데 이 메모리에다 저장할 수 없는 건 휘발성이죠. 휘발성이기 때문에 네. 날아가 버리니까 네. 데이터가. 그럼 중요한 데이터가 데이터가 날아가면 안 되죠, 맞습니다. 절대. 그래서 비휘발성 저장성을 제공하면서 성능은 D램급에 가까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스토리지 클래스 메모리, 저희가 SCM이라고 부르는 저런 걸 미디어입니다. 이제 개발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낸드 대비 네. SCM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가요? SCM은 사실상 이런 거거든요. 스토리지에서도 성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디어의 성능이라기보다는 사실 컨트롤러의 캐시 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캐시 히트가 많이 나야 성능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캐시 히트가 한정이 있을 거잖아요. 캐시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캐시 미스 상황에서도 캐시 히트 같은 성능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그 미디어가 바로 SCM이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내구성이 높고 어떤 CPU나 어떤 자원 사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때문에 기존 낸드 대비 10배 높은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SCM이라고 하는 미디어의 장착을 경쟁사는 대부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네. 실제로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데이터용이 아니고 앞단에서 그냥 리드 캐시용으로만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파워맥스는 이거를 데이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입니다. 네, 그러면 그 뭐 지금 그 프로토콜과 미디어별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같이 한번 해서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장표는 이제 NVMe 미디어 성능을 비교한 거고요. 오렌지색 선이 이제 사스의 플래시, 그러니까 사스 프로토콜의 낸드 플래시. 네. 그리고 파란색 선이 NVMe 프로토콜의 SSD, 그리고 녹색 선이 NVMe 프로토콜의 SCM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30 마이크로세컨드에서 다른 거보다 1.750 메가바이트 bps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의 한 6배 차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응답 시간은 낮으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이 NVMe와 스토리지 미디어를 같이 보다 보면 네. 이제 사실상 가장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이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그 SCM을 그 쓰기 위해선 과거에 이제 HDD에서 그 SSD로 넘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티어링 기술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티어링 기술이 이제 와서는 어떠냐면 과거하고는 다르게 정말로 계층화, 용량이 모자라면 SSD, 용량이 뭐 남으면 밑으로 내려가고 요런 용량물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정말로 AI, ML, 머신러닝이나 AI 기술이 인공지능이 내부에서 조절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핫데이터 자주 쓰는 거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 안 쓰는 건 내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탑재한 스토리지냐, 요 부분들의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NVMe하고 SCM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그럼 델 테크놀로지스가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뭐 클라우드 전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는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필수 요소로 3가지를 그 선택을 했고요. 네. 그 3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드리느냐? 첫 번째, 클라우드 레드니스. 이 부분을 멀티 클라우드, 컨테이너,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다 포용을 하겠다.
또는 관리 및 운영 자동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공드리겠다. 그리고 외장형 스토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고가형성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데이터 서비스뿐만 아니고 신기술, 어떤 이노베이션을 탑재한 어떤 기술로서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겠느냐, 요 세 가지 측면으로 전략 방안을 세웠습니다. 이런 전략을 모든 담은 네. 제품이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맥스라는 맞습니다. 제품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파워맥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수 요소, 즉 그 세 가지의 어떤 필수 요소를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의 파워맥스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확장성이죠. 스케일러빌리티라고 말하는 어떤 확장성을 저희 이제 파워맥스는 멀티 컨트롤러가 가능합니다. 때문에 멀티 컨트롤러를 가지면서 NVMe가 백엔드도 되지만 프론트엔드도 되는 엔드-투-엔드 NVMe 프로토콜을 갖추면서도 내부의 미디어 역시 SCM을 장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로드에 모두 가능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질리티, 이제 민첩성 측면에서 어떻게 할 거냐? 클라우드와 어떤 연계 솔루션인 저희 데이터 서비스, 티어링, 클라우드 IQ로서 해결을 하겠다. 이거 역시 파워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 파워맥스 내부의 SCM, 그것을 어떤 AI ML을 통해서 그 티어링을 할 거냐. 네. 이 부분들을 저희 파워맥스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거에 따른 효율성. 네, 가상화하기 때문에 압축 중복 제거는 필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그 효율성을 어떻게 해서 비용 절감을 할 거냐, 추가 고가용성은 어떤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모두 파워맥스가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클라우드와 연계 당연히 되겠죠? 네. 네. 클라우드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클라우드 연계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티어링,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인사이트인 클라우드 IQ라고 첫 장에 말씀드렸어요. 네,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당연히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통 지금 DR이라고 하는 디세스터 레지스트를 하죠. 네. 그것들을 이제 하는데, 실제로 이 DR 스토리지를 사용하느냐? 이건 사실 이렇잖아요. 정말 재해가 일어나서 그렇죠. 보험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폭파가 되거나 뭐 재해가 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아예 뭉개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물론 있지만 네. 거의 없죠. 네. 네. 거의 그러면서 없는 경우를 위해서도 또 맞습니다. 하긴 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클라우드 쪽에 둔다면 사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서비스를 클라우드와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고 티어링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죠. 그런데 정말 저장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용량이 가득 차니, 근데 이걸 또 지워야 되자니 막상 언제 쓸 줄은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불필요한 용량을 우선은 아카이빙을 해서, 클라우드로. 맞습니다. 네. 그 부분만 클라우드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가지고 오기는 수월하냐? 굉장히 수월하죠. 아, 네, 그러기 위한 서비스가 티어링 서비스입니다. 네. 그리고 클라우드 IQ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가 이제 예측 분석이 가능한 모니터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그렇지만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핏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게 지나가는데 이게 쭉 봤더니 모니터링을 해서 쭉 보니까 이 스토리지는 사용을 안 해요. 그런 게 있을 수 예, 있죠. 맞습니다. 네. 한 100대의 스토리지가 있는데 한 50개가 거의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50대나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워크로드 또한 분석을 해줍니다. 이 50대가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가 마나이옵스밖에 안 되네? 네. 그러면 마나이옵스를 가지고 있는 파워맥스 한 대가 들어간다면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 있고,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은 계속 장애가 나는 거예요, 스토리지가.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얘는 가용성이 좀 높아야겠구나. 그럼 어떤 고가용성 솔루션이 있는지 운영자 측면에서 이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솔루션 중에서도 모니터링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기업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신규 워크로드를 빨리 맞습니다.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SCM이나 NVM, 엔드-투-엔드 NVM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고객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SSD만으로 충분한데? 왜냐하면 낸드도 충분히 빠르거든요. 네. 충분히 빠르고 충분히 고가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NVMe와 SCM을 가격이 비싼데 살 필요가 있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컨선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합니까? 조금 더 많은 수익을 네, 창출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는 그래서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근데 사실 지금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희가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고 있는 앞으로의 어떤 워크로드는 사실 어떠한 게 들어오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냥 예측만 하건데 앞으로의 워크로드는 엄청날 것이다. 갑작스럽게 벌크성으로 순간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존의 SSD,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서는 순간적으로 순간적뿐만 아니고 서비스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일관되게 성능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저희가 엔드투엔드 NVMe 프로토콜과 SCM 미디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진짜 NVMe하고 SCM을 장착한 차세대 스토리지가 정말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렇지만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네. 가격, 비용 이게 너무 맞습니다. 비싸면 네. 또 약간 장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네. 빼놓을 수 없는 이슈죠. 네. 운영자들이 항상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네. 비싸서.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가장 걱정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 절감은 사실상 필수 조건입니다. 네. 이제. 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의 어떤 IT 인프라가 다 가상화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압축 중복 제거라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압축 중복 제거를 사용을 못 할까요? 그 부분들이 바로 압축 중복 제거를 쓰면 성능이 느려지거든요. 아, 네.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그 데이터가 들어오면 압축을 해서 넣어야 되고 얘를 뺄 때도 다시 압축을 풀어서 그럼 프로세스가 증가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저하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타 벤더는 가지지 않는 유일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아까 말씀드린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핫데이터만 골라냅니다. 네. 네. 자주 쓰는 데이터만 골라내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 핫데이터를 골라낸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핫데이터를 골라내면 근데 왜 좋느냐? 이 부분이 뭐냐면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가 스토리지 업계에 있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 30년 이상이 된 어떤 축적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가 100% 중에 핫데이터는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90%는 그냥 저장돼 있는 거고 10%만 액티비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10%는 압축 중복 제거 안 하면 되지. 네. 그냥 풀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압축 중복 제거 필요 없어. 성능 느려질 거니까. 너네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필요 없어.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고객님. 우리는 그 고객님의 핫데이터에 대해서는 압축 중복 제거를 안 합니다. 네. 이게 어찌 보면 말장난 같지만 이게 사실상 차세대 이노베이션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10%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안 하고 90%에 대해서 압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이런 거죠. 100테라가 들어갔어요, 고객님 그 센터에. 데이터가? 네. 네. 그러면 10테라는 저희가 안 하겠죠. 네. 핫데이터로 움직이고 나머지 90테라는 예를 들어 3대1, 평균 3대1을 저희가 개런티 합니다. 네. 요 3대1에 대해서 270테라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90테라가 아니고 270테라를 사용하는데 굳이 성능도 안 떨어진다는데 굳이 사용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스토리지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많은 그 고가용성 데이터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나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혁신적인 가용성이죠. 사실 하이엔드와 미드레인지가 그 하드웨어 자체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 중요한 차이는 바로 고가용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그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SRDF 메트로라고 하는 그 솔루션과 또 하나는 이제 스토리지를 교체할 때마다 서비스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네. 서비스를 내린다고 하는 거는 서비스의 어떤 그 비용도 낭비될 뿐더러 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 테크 리프레시를 위한 투입 인력들에 대한 어떤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감소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NDM이라고 하는 솔루션과
그 SRDF 메트로라고 하는 솔루션으로 고가용성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파워맥스에 대해서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총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파워맥스의 이제 핵심적인 특징은 총 5개입니다. 사실 데이터 서비스를 하면서도 일관된 성능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고성능의 어떤 NVMe 백엔드로 파워맥스가 지속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워크로드, 갑작스러운 어떤 워크로드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미디어인 SCM과 NVMe 오버 패브릭, 엔드-투-엔드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한다는 점, 또 하나는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해서 TCO 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말씀드린 압축 중복 제거를 성능 저하 없이 적용시켜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우수한 데이터 절감 기술,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간소화를 위해서 렉 집적도, 저희가 풀로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이 총 8엔진이거든요. 네. 그 8엔진을 단 2개의 렉으로 모두 집적할 수 있습니다. 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고가용성의 어떤 모든 데이터 서비스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는 장비가 바로 파워맥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델 EMC의 파워맥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제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네. 만약에 저희 파워맥스를 구축을 하신다면 과거에 딱 이 형태셨겠죠. HDD, 스핀들의 HDD, 그리고 프로토콜은 SAS.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저희가 잠깐만 돌려볼게요. 네, HDD에서 낸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0배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미 좋아진 거는 증명이 됐고요. 네. 그 이후에 NVMe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2배의 레이턴시 향상이 있었고, 정말로 이제 엔드-투-엔드 NVMe와 SCM을 장착하신다면 그보다 더 10배나 낮은 레이턴시의 성능 향상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파워맥스 선택해야 되나요? 아시다시피 IT는 빠르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스케일러빌리티, 성능, 어질리티, 효율성, 모니터링 이런 것들, 가용성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가질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모두 갖춘 스토리지가 저희 파워맥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발표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발표한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외부 시스템과 API 연동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나요?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이상 발생 시 알람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당연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저희는 풀 API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를 당연히 그걸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 이메일이나 그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로는 받아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자, 카톡은 이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 이제 추가적인 그 구축은 필요하시죠. SNS 네네. 서비스 같은 것들을 중간에 연계하시면 당연히 받아볼 수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메일, 문자, 카톡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의 모니터링이에요. 네. 아까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IQ를 하신다면 네. 앱으로 그냥 바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필요할 모니터링 때 솔루션. 언제든지 맞습니다. 보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와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 시 어떤 식으로 델에서 지원을 해주시나요? 하고 그게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들을 지금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원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연계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데이터 서비스로도 있고 티어링도 있잖아요. 네. 요 두 개의 방식으로 저희가 그 레거시와도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상태 체크, 이제 용량을 하는 서비스, 용량 등등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서비스가 있나요? 있다고 아까 말씀해 맞습니다.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게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지원하는가요? 아니면 일종의 스크립트를 이용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IQ입니다. 네. 클라우드 IQ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그 상태 체크뿐만 아니고 예측 분석까지도 가능하신 거고요. 네. AI 서비스가 아니고 이제 저희는 그 머신러닝 기술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스토리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AI 서비스는 안 들어가 있고 네. 머신러닝 머신러닝. 서비스, 네. 머신러닝 그 기술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 델 EMC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ESRS를 사용 중인데 클라우드 IQ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추가로 네. 스토리지 헬스 체크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네.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우선 데이터 센터 내의 스토리지는 유니스피어라고 하는 저희 무료 모니터링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 그 유니스피어 내부에 ESRS 연동할 수 있는 클라우드 IQ 탭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미 제가 클라우드 IQ는 구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엔지니어 분이 등록을 하게 되면은 계정이 주어져요. 네. 당연히 보안적으로나 당연히 이슈가 그쵸. 없어야 당연히 이용하실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ESRS하고 연결만 시키면 그 해당사 고객의 계정이 나와요. 네. 네, 그 계정으로 언제든지 접속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델에서 밀고 있는 저장 매체는 무엇이라고 봐야 하나요? HDD, SSD, 네. MVR, 램이죠. 각각 로드맵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로드맵까지 네, 맞습니다.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운영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로드맵이거든요. 네. 로드맵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회사가 그쵸. 이 제품을 언제까지 언제까지 할 할 거예요? 그래서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번에 샀는데 없어지면 그럼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로드맵은 당연히 주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델 테크놀로지스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SCM, MVM 미디어죠. 네. SCM, MVM 미디어가 이제 거의 제가 이렇게 오늘 웨비나 하면서 느낀 건 되게 대형 엔터프라이즈 이런 기업들한테 네. 적합해 보이는 네.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이 해당 스토리지 파워맥스죠. 를 도입하게 되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서는 비용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긴 하네요. 네. 해당 스토리지를 도입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활용 분야나 데이터 분석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활용 분야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낸드 SSD라고 해서 성능이 저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충분한 입장인데 그럼 왜 SCM이냐?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어떤 워크로드들은 리얼 어널리틱스, 실시간 분석 업무, 벌크성으로 쏟아지는 어떤 그 순간적인 IO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활용 분야 같은 경우에는 리얼 어널리틱스 분야죠. 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바로바로 맞습니다. 고객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 쓰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이 질문이 또 나왔네요. 네. 네. 델에서 예상하는 차세대 저장 미디어. 네. 델의 그 로드맵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SCM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네, 스토리지 클래스 미디어, 이제 이 미디어란 부분이 아까 중간에 한번 설명은 드렸었는데, 네. 저희가 계속적인 로드맵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 1, 웨이브 2. 왜냐면 이제 미디어와 컨트롤러 사이가 오히려 미디어와 컨트롤러 사이가 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D램처럼 컨트롤러 안으로 얘가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 거거든요. 버리는. 컨트롤러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휘발성이 아니고 비휘발성으로 저장성을 갖는 네. 그것이 저희 로드맵입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NVMe를 통해 효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추가로 도입해야 할까요? 매체 변경, 오브젝트 스토리 방식 등으로 변경, 이렇게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질문이 되게 어려운데요. 네, 요거는 효율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사실 NVMe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좋은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얘가 또 막 상용화가 되거나 호환성이 엄청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상화나 그 IT 변화되는 어떤 그 환경에 병렬 처리되는 어떤 그런 환경에 적합한 그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솔직히 X86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긴 좀 해요. 네. 그러나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겠죠. 당연히 기존의 유닉스를 쓰신다면 X86으로 U2A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미디어 자체는 당연히 변경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 플래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에 HDD를 하시는 거에 비해서 SSD 난드만 바꾸시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고 그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엄청 크거든요. 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너무 많이 주셨는데요. 네. 네. 중복 처리를 하여 저장 후 복원 시에 딜레이는 없나요? 아까 우리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그 업체마다 중복 네네. 제거에 대한 알고리즘이 다르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타사 대비 효율이 어느 네. 정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네요. 네, 사실 딜레이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핫데이터에 대해서는 중복 제거 압축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때문에 저희가 그 성능 저하가 5% 미만이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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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HDD에서 SSD로 교체했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SSD에서 SCM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저희가 오늘 설명하긴 했었는데 한 번 맞습니다. 더 네. 정리해 주시죠. 정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네. 네. 그래서 SSD도 충분히 빠른데 네. 왜 SCM을 또 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본 고객사에서 정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어떤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변화를 꾀하고 계신다면 그 워크로드가 사실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사실 SCM입니다. 네. 그러면서도 SCM의 고가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은 저희가 압축 중복 제거로 하고 때문에 SSD에서 SCM으로 넘어가더라도 충분한 TCO 절감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해야 하는 금융권을 위한 하이엔드급 솔루션은 무엇인가요? 네. 이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파워맥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파워맥스가 그 가용성과 성능 둘 다를 잡을 수 있는 게 성능만을 하면서 데이터 서비스를 같이 이용한다는 건 리소스를 나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리소스를 나누는데 성능 저하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그 저하를 없애려면 그만큼의 보장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희가 NVMe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워맥스는 백엔드 NVMe를 통해서 그 병렬 처리, CPU 유틸리제이션 저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추가로 하더라도 성능을 일관되게 보장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파워맥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저런 금융권 진짜 안전성과 성능이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것에 네. 필요한 솔루션이네요.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이 아닌 이중화 지원도 가능한가요? 이제 네. 마지막에 설명드렸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고가용성을 위한 그 혁신적인 어떤 기술이 뭐가 있느냐? SRDF 메트로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네. 이 부분이 정말 탑엔더하고 다른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고가용성에 충분한 솔루션이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지금 IT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던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탈 솔루션을 가진 어떤 IT 기업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저는 그러한 기업이 바로 데일 테크놀로지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IT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저희 데일 테크놀로지스로 문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데일 테크놀로지스와 함께 현재와 미래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최첨단 스토리지 솔루션을 알아봤습니다. 올쇼TV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